조선 2대 왕 정종 볼게요. 자, 1차 왕자의 난을 계기로 해서 정종이 왕이 돼요. 1차 왕자의 난이 뭐냐? 이방원이 이성계에게 대항을 해서 이성계가 정한 세자 방석을 죽인 걸 1차 왕자의 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한테는 두 명의 부인이 있었는데요. 첫째 부인에게서 이방원 포함해서 네 명의 아들이 있었고, 둘째 부인 강씨에게서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태조 이성계는 그 둘째 부인 강씨 두 명의 아들 중에서 막내인 방석을 세자로 책봉을 한 거예요. 이방원 입장에선 배다른 동생이죠. 근데 이방원 입장에서 보면은 아버지도 와서 손에 피 묻히면서 조선 건국에 가장 힘쓴 사람이 이방원이에요. 당연히 반발하겠죠. 아니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왕자리는 막내인 방석한테 줘? 그래갖고 열받아서 이 방석과 방번은 둘째 부인의 또 다른 아들이에요. 방석과 방번 그리고 정도전을 죽이고 둘째 형 방과 이 사람이 이제 정종이 되는 거예요. 둘째 형인 방과를 왕에 앉혔습니다. 이방원이. 그래서 이 정도전은 이방원이 너무 강한 타입이니까 정도전은 재상총재제를 주장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왕은 상징적인 존재고 재상이 정치를 해야 된다. 근데 이방원이 너무 강해서 왕이 다 왕권을 휘두를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재상총재제와 어울리지 않으니까 막내인 방석을 지지했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세자로 책봉한 이는 방석이에요. 이 이름을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할게요. 방석, 우리 뭐 깔고 앉는 게 방석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방석을 자리라고 생각해서 왕의 자리. 태조 이성계가 방석이라고 이름을 짓고 네가 바로 세자의 자리, 왕의 자리에 앉을 사람이다. 이런 의미에서 방석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해서 이방원이 방석을 죽인 게 1차 왕자의 난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차 왕자의 난 볼게요. 박포의 난이라고도 하고요. 넷째 형, 그러니까 이방원의 친형이에요. 넷째 형 방간이 왕이 되기 위해서 난을 일으켰는데 방원이 진압을 합니다. 그래서 2차 왕자의 난 진압하고 난 다음에 방원이 3대 태종의 즉위를 해요. 그러니까 정종 입장에서 보면 1차 왕자의 난으로 인해서 정종이 왕이 되고 2차 왕자의 난으로 인해서 정종이 왕에서 내려오고 3대 방원이 태종의 즉위를 하게 되는 거죠. 2차 왕자의 난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인물은 방간 그리고 박포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 이건 2차 왕자의 난이구나. 이렇게 연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방간을 이렇게 외울게요. 방대한 간이다. 아주 그냥 방대한 간을 갖고 있어. 왜 방대한 간을 갖고 있냐? 그 당시 이방원이 가장 대세였거든요. 근데 대세한테 대든 거예요, 방간이. 그러니까 굉장히 방대한 간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셔서 대세인 방원에게 대들다니. 대든 사람이 바로 방대한 간을 가진 방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방간이 간도 크게 방원에게 대든 이유가 무엇이냐? 생각해보니까 박포. 이걸 박격포라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박격포라는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방간이 방대한 간을 가지고 대세인 이방원한테 대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방간과 박포, 요게 2차 왕자의 난과 관련된 인물이다. 이 박포는 방간과 함께 2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이방원을 죽이려고 했던 두 사람이에요. 그래서 방간과 박포를 외우기 위해서 방간은 방대한 간을 가진 사람이야. 그래서 이방원한테 대들었고 방대한 간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박격포라는 어마무시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원 정도는 내가 제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방간과 박포를 박격포로 연상을 하셔서 방관과 박포 두 사람은 2차 왕자의 난과 관련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종에서는 개경천도, 이 정종이 1차 왕자의 난으로 형제들 막 죽이고 정도전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종은 형제들 간의 피를 본 이 한양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개경으로 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종 때는 수도가 개경이었다. 이 비슷한 게 고려 정종은 서경 천도를 시도를 합니다. 조선 정종은 개경으로 천도를 하고 고려 정종은 서경으로 천도를 하려고 했으나 실패를 했죠. 자, 정종의 업적을 보면 도평의사사를 폐지를 하고 의정부를 설치를 해요. 그래서 의정부는 조선시대 최고의 행정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정부, 의논한다. 정부의 일을 의논하는 곳이다. 그래서 조선시대 최고의 행정기관이 됐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셔서 최고의 행정기관은 의정부, 정부의 일을 의논하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실질적으로는 정종이 왕이었지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태종이었잖아요. 그래서 태종이 한 일이라서 태종의 업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의정부를 설치한 거를. 그리고 참고로 이것도 한번 알아놓으세요. 이성계에게 반역을 해서 세자 방석을 죽이고 이성계가 마음 상하잖아요. 그래서 완전 삐쳐서 함흥에 있다가 이방원이 계속 사신을 보내서 와라 그러니까 마지못해 한양 북쪽까지 와서 여기서
무학대사와 시간을 보낸 거예요. 이성계가. 그때 있던 곳이 의정부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의정부, 서울 북쪽에 있는 의정부. 그래서 태종은 이성계에게 업무 보고를 가야 되는데 의정부의 관리들이랑 이성계가 있는 곳 의정부로 자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의정부 관리들이 하도 자주 찾아갔기 때문에 그 지금의 의정부 이름이 의정부가 됐다. 그래서 그 이성계가 의정부에 머물고 있었고 옛날에는 지명이 의정부가 아니었는데 태종이 의정부 관리들이랑 하도 그곳을 많이 찾아가니까 그곳의 지명이 의정부가 됐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스토리를 생각하셔서 아 이방원 때 이방원이 의정부 신하들 데리고 이성계 있는 데 가서 업무 보고한 곳이 의정부구나. 요 스토리를 생각하시면 아 의정부는 태종 이방원 때 있었지 이방원이 만들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